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좋은 북스 김유은.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과가 지쳐오는 때가 있다. 수도 없이 해왔던 일인데 유난히도 그날은 서툴게 되는 순간도 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있다. 그런 날을 보내게 되는 밤이면 일상을 지냈다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텨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잔뜩 진이 빠져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금세 푸석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한 편의 원고를 써내기도 어려운 날이었다. 금방 써지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유난히 글이 써지지 않아 속상해졌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여럿이어도 뜻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타박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눈을 뜨면 책상 앞에 앉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밥을 먹고 글을 쓰며 다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일과 속에서 마음이 넘어져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왜 나에게는 작은 기쁨도 오지 않는 것인지 서운해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투정을 부리며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던 중에 행복의 본질은 숨바꼭질과 닮은 것 같다는 주제가 나왔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종종 술래가 되어 노력하였지만 꼭꼭 숨어버린 행복을 번번이 찾아내지 못했다. 엄마는 신기하게도 연락을 드리면 그날마다 작게라도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서예를 연습하는데 글씨가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간이 알맞게 맞춰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에 꽂아놓은 단풍잎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빠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자두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작은 행복을 말했다. 그녀는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하루 온통 불행한 것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하루가 유독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주변 곳곳에 있는 기쁨들을 나는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생에 한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한 방 같은 커다란 허황된 행복을 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었다.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게 일상의 행복이다. 안 보이는 것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행복은 숨겨졌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또한 같다. 지겨울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는 나의 일상을 한 번쯤은 크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온종일 책상 위의 모니터만 바라보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어렵다면 그냥 한번 넘어가도 좋다. 실수 한 번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헛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툭 튀어나온 돌부리를 잠깐 보지 못해서 발이 걸려 넘어진 것뿐이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무모한 점을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다. 이상하리만큼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과거의 나를 가지고서 질책할 것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조금의 여유를 가져도 된다. 부지런히 어여쁘게 걸어가는 지금의 나를 잘하고 있다고 나의 오늘을 너그러이 안아주어도 된다.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조금의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약해지는 모습이 두려워질 때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듯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면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어도 된다. 언젠가부터 눈물 흘리는 것마저도 남의 눈치가 보여서 주저하게 된다. 울어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음 놓고 편히 울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속 시원하게 울어봤으면 좋겠다. 회색빛의 구름을 그대로 머문 채 그렇게 살아가기엔 생각보다 좋은 세상이다. 축 처지고 슬픈 감정을 가슴에 꽂고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당신의 내일은 너무도 싱그러운 날이 많다. 자꾸 쌓여서 어느덧 무거워진 감정의 구름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도 된다. 가끔 온전히 나를 위한 울음은 필요한 법이다. 어릴 적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무릎은 피가 날 정도로 까지고 손에도 상처가 생겼다. 운다고 찢어진 살이 아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다. 내가 잘못 발을 디딘 것인데도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에 소나기처럼 짧은 울음이어도 좋고 한여름의 장마처럼 조금은 긴 슬픔이어도 좋다. 마음에 너무 오래 머금고만 있어서 큰 멍이 생기기 전에 쏟아내야 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의 눈물도 마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은 없다. 아무리 강한 마음이더라도 몰아치는 힘듦을 잠깐 내려놓을 순간은 필요한 법이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힘내라는 응원이었다. 쥐어짜서 더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응원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할 수 있어라는 응원. 그 문구는 잠시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질책처럼 느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잡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순간을 걸어 나와 보니 알았다. 힘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할 수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보는 게 좋다. 잠시라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대단치도 않은 일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무어라 대꾸하여 반박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흘려듣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담아놓은 목소리가 아직도 가끔 들려올 때가 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의 내가 안타까워진다. 지금의 나는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살아내고 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은 상한 음식을 뱉어내듯 툭 하고 던져놓는다. 굳이 불편한 단어들을 억지로 삼켜내어 가슴 언저리에 외쳐두게 만들지 않는다. 유난히 남의 힘듦에는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눈물을 지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영 울기만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힘듦은 누구보다 내가 돌봐주어야 크게 흉지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아픔 또한 잘 지나가리라. 괜찮아의 숨겨진 말,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숨겨야 하는 감정들은 꽤나 무겁다. 승진 누락, 가족과의 갈등,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누군가가 건네주는 위로의 말도 더 듣고 싶지 않은 답답한 마음에 괜찮다는 대답으로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 잘 지낸다는 말에 눌러 담아야 하는 현실은 텁텁하기만 하다. 30이 넘어서 나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한참이나 다르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애정어린 걱정을 듣고 있는 것이 이제는 버겁기만 해서 잘 지낸다는 가벼운 웃음으로 애써 지나간다. 괜찮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잘 지내지 못할 정도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썩 괜찮게 잘 버텨내고 있다.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아니고 기쁨으로만 가득한 날은 아닐지라도 매일을 걸어내고 있다.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이런 하루를 어여쁘도록 열심히 버텨낸 당신도 무척이나 고생하였다. 참 잘 걸어주어서 고맙다.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멋진 말을 해줘야 한다거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사연을 이야기해 준다거나 그냥 한 번 더 옮겨도 된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러나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위로의 뜻으로 그렇게 전한 나의 경험담이 듣는 사람에게는 무시의 뜻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말하는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속으로 내내 앓다가 겨우 꺼내어 본 말이다. 그런 친구에게 위로의 뜻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야, 너희 회사는 그래도 야근 수당도 주고 너네 팀장은 성격도 괜찮잖아. 나 봐.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도 없고 팀장 성격은 최악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방금 건넨 말이 무슨 의도의 위로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들으면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더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는 괜찮은 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다. 안타깝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너는 나에 비해서 힘든 편도 아니니 고민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의미가 와전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힘듦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주위에서는 온통 자기가 더 힘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TV에 나오는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한다. 주위에 사람은 있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다. 힘들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누구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니까 모두 나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면서 위로해줘. 이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나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뜻이다.
별로 힘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다. 주저하다가 꺼내어본 요즘 좀 힘들다는 한마디는 아주 큰 용기일 것이다. 특별한 위로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잠시 곁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힘듦이 있다. 털어놓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외롭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너는 그 정도로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왈가왈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공감해주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나 내일이 하나도 기대가 안 돼. 이게 나이가 든 건가? 같은 동네 이웃 주민인 애인과 저녁을 먹다가 문득 나온 말이었다. 어제가 오늘이 되어 있고 오늘이 내일 같았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는 하루 안에서 달라지는 것은 날짜뿐이라고 느꼈다. 그게 슬프다는 것도 아니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른 채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겠구나 싶었다. 내일이 기대되었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그랬고 방학식 전날에도 그랬고 개학식 전날에도 그랬다. 교복을 입게 되는 중학교 입학식 전날도 고등학교 체육대회 전날도 20살이 되기 딱 하루 전날도 그랬다. 어쩌면 내일의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상상하는 즐거운 일이 마냥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게 되었다. 밥을 다 먹고 포만감에 통통 배를 두어 번 두드리고 애인과 손깍지를 끼고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했다. 그는 걷다가 편의점이 보이자 잠깐 들렀다 가자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더니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기대 안 해도 돼. 즐거운 일은 이렇게 문득 생겨나는 거야.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에 묻은 초콜릿이 떨어지지 않게 살살 껍질을 벗기면서 배시시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른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하고 작업하는 어제와 오늘처럼 비슷한 하루 속에서 불쑥 나타난 작은 행복이었다. 기대한다고 해서 나타나고 기다린다고 해서 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기쁨을 보채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날들이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이 나타나면 참 고마워진다. 그저 그런 하루였구나 싶다가도 누군가의 작은 애정 덕분에 소중한 나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덕분에 오래 기억에 남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찾는다면 일상에서 깜짝 등장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지나쳐 버릴지도 모른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매일의 시간이 지루하다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 나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작은 기쁨이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같은 오늘이 내일이 되고 다시 그 시간이 모여 만들어내는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일상이 잔뜩 설레어도 보고 기대도 했다가 실망도 하게 된다. 무덤덤한 일상에 지루해도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할지도 모른다. 막상 지나고 보니 괜찮았다고 지난 날을 위로도 하며 걸어갈 소중한 날들이다. 다시 없을 우리의 인생이다. 그저 그런 하루라고 넘기기에는 반짝반짝 빛날 당신의 인생이다. 외할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앨범에 담긴 그녀의 사진들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곤 했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오래오래 나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건강하게 살자 라고 말하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다. 90세가 된 외할머니를 마주한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할머니의 말을 삼켜내지 못했다. 가슴 언저리에 맺혀져 코끝이 찡해진 채로 애꿎은 침만 삼켜대고 있었다. 외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는 입모양을 최대한 과장해서 만들고 목소리도 크게 내면서 말을 해야 한다.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하였던 손 곳곳에는 저승꽃이 피어 있었다. 내 손을 꼭 잡고서 하염없이 쓰다듬는 온기를 말없이 느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의 얼굴에 스누아진 세월의 흐름, 만들어낸 자국들을 바라보았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하고 울적해지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는 혼자서 잘 걸어다닐 수가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노래 교실에서 요즘 배우는 노래는 어떤 것인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새로 사귀게 된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기도 했다. 외할머니는 날마다 무슨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자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방 액자에 있는 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지 그간 쌓아두셨던 그리움을 말로 다 토해내셨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5살의 나에게 붙여주신 별명은 쫑알이었다. 병아리처럼 쫑알쫑알 말을 한다고 해서 생긴 별명이다.
내가 외가에 놀러가는 날이면 일찍부터 차고 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셨다고 한다. 마당을 지나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두 분은 쫑알이 왔구나 하면서 꼭 안아주시곤 했었다. 쫑알이었던 나는 외할머니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손녀딸이 되었고 이제는 그녀가 쫑알이가 되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나의 어릴 적 모습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쫑알쫑알 끊이지 않고 말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몇 번을 들어도 재미있는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로 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의 기억 안에서 나의 어린 시절부터 엊그제의 내 모습이 곱게도 보관되어 있었다. 나의 성장 과정을 그녀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자꾸 물어보았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했고 아쉬워했다. 나는 시간을 내어서 조만간 꼭 오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하고서는 꼭 안아드렸다.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나란히 셀카를 찍었다. 움직이는 모습도 담고 싶어서 짧은 동영상도 함께 촬영했다. 외할머니는 다 늙은 모습을 왜 찍는 것이냐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거라고 대답하며 몇 장을 더 찍어두었다.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외할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쉽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나에게 당부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세월의 흐름은 당연하지만 야속한 마음뿐이었다. 그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되면 무척이나 슬퍼질 것만 같다. 나는 담담하게 그리워할 연습을 하는 중이다.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이 서러워하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 사랑하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소망하면서 상처가 무섭다고 웅크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말, 오묘한 감정에 휘말려 들뜬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운명 같은 것은 없다고 그냥 거창한 단어일 뿐이라고 믿었던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찾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타나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다. 어디선가 나에게 다가온 그 운명 같은 존재를 하염없이 오래 바라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말과 웃음이 나를 향했으면 싶어지고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진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위해줄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자라난다.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도 되는지 고민하는 밤이 찾아온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쉽다. 흩어지지 않는 감정이라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욱더 짙어지는 마음을 알게 된다.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처럼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누군가에게 향하는 마음이다. 모두의 존재가 유일하고 다르듯 각자의 애정의 형태도 다 다르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처럼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사랑에 스며든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마음이 다가갔을 수도 있다. 수많은 고민과 떨림,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 만들어낸 고백은 사랑의 가장 절실한 전달이다. 맑은 햇살과 바람이 뺨을 간지르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오늘, 너무 뜨겁지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머금기에 알맞은 날씨이다. 지난 사랑 때문에 긴 겨울 속에서 혼자 추위를 앓고 있다면 이제는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차례이다. 아팠던 상처도 아무런 흉터가 되고 짙었던 흉터의 자국도 흐릿해졌을 것이다. 지난 날이 많이도 씁쓸했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나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 어디선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다 감싸 안아줄 그런 사람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연이라는 존재로 나타날 것을 믿는다. 곁에서 손잡고 걷고 싶어지는 당신의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인연일지 모르는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한 조각의 봄볕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단지 지나간 존재 때문에 다가올 인연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상처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지난 상처 안에서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프지 않고 싶다는 이유로 아팠던 흉터만 계속 매만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서 걸어 나와도 된다. 당신을 닮아서 예쁜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거절하며 살아가는 법. 여러 사람과 지내다 보면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오면서 거절의 필요성은 알기는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려 노력했었고,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감사의 인사는 전달받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예스맨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어떤 부탁에도 알겠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온 탓에 나의 긍정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어 있었다. 쉽게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꽤 씁쓸한 것이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부탁해도 돼. 착하다는 말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부르기 쉬운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타인을 배려해주기 위한 마음이 결국은 후회가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 배려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파악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른 척 넘어가고 눈 한 번 감아준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쉽게 잊는다. 그러니 거절하는 것이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만 참아보지 하고 넘어갈수록 작은 서운함이 뭉쳐지고 커지게 된다. 이제 막 생긴 감정보다 오래 묵혀두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쌓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쾅 하고 터지면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 섞인 소리를 듣더라도 나를 위해 거절을 연습해야 한다. 살아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잘해내고 있는 자신에게 남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운 결을 가진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전에 작은 방어벽을 하나 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모두에게 착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호의를 무조건 베풀지 않아도 된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씨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사람이 귀에 꽂고 있는 무선 이어폰을 나는 사지 않았다. 러닝머신을 뛰거나 외투 운동을 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이 너무 좋다고 동생에게 추천을 받았지만 아직 나는 선이 있는 이어폰을 쓰고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면 돌돌 말아서 정리하고 음악을 들을 때면 다시 선을 돌돌 풀어서 사용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번거롭지만 꽤 즐겁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노래를 들려주느라 고생한 이어폰을 잘 말아서 가방에 넣어 놓을 때에 소소한 기쁨이 있다. 사과가 그려진 예쁘고 얇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원고 작업의 초고는 손글씨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는 날이면 가방에 애인이 선물해준 노트 한 권과 글쓰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선물 받은 펜 한 자루를 들고 사각사각 가는 종이와 펜이 닿는 그 소리를 응원가 삼아 원고를 쓰는 것이다. 노트에서 나는 특유의 종이 냄새도 좋고 힘줘 쓰는 탓에 종이가 글씨 모양이 맞추어 흔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흐뭇하다.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날에도 핸드드립을 이용한다. 보통 원두를 알맞은 입자로 갈아주는 도구를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 대신에 손으로 돌려서 원두를 가는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한다. 어릴 적 연필깎이를 돌리듯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그렇게 움직이면 적당한 입자에 원두 가루가 나온다. 그 가루 위에 천천히 동그랗게 물을 부어 기다리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나온다. 기계로 추출하는 커피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소담스럽게 복잡한 한 잔에 커피를 위한 과정이 더 향기롭게 느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는 정도가
내가 사용하는 전부이다. 가끔 애인이 사진을 가로로 찍을 수 있는 파노라마 기능을 얼굴에 비추면, 강아지 귀가 달리는 카메라 필터를 알려주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전화통화도 좋고 사진도 좋고 SNS도 좋지만 같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핸드폰을 거의 만지지 않는다. 액정을 통해 보이는 동영상이나 그림보다 종이에 담긴 활자들이 주는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핸드폰은 조금 멀리 놓아둔다. 마음이 담긴 무엇을 주고 싶을 때는 손글씨로 적은 편지 한 통을 함께 준비한다. 글자 한자 한자에 내 마음이 다 담겼으면 싶어서 더욱 신중하게 글씨를 적어낸다. 고마움도 축하도 미안함도 더 깊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자들을 편지지에 담는다. 당연히 나도 바쁜 날에는 기계에서 내린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부랴부랴 작업을 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잊고 있었던 친구 생일에는 급히 모바일 선물 교환권을 선물한다. 편리하고 세련되고 효율적이고 좋은 점이 너무나 많게 변화된 요즘이지만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허락될 때면 나는 조금 느린 것들이 좋다. 촌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촌스럽고 낡은 것들을 사랑한다. 20살 때부터 모았던 손때 묻은 내 습작의 노트들도, 첫 번째 책을 쓰기 위해 초고 작업을 했던 종이 뭉치도, 자주 읽어서 손때 묻은 책도, 리필심만 교체해서 사용하느라 원래 그려져 있던 캐릭터가 그려진 볼펜도, 조금은 낡은 내 커피 드리퍼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늘 함께하는 이어폰도, 한 권을 거의 다 써가는 초고 노트도 모두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것들이다. 살짝 느리더라도 행복하게 오래 함께할 나의 원동력이다. 내가 얼만큼 온 것인지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전에 잘 걸어가고 있다고 위로해줄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자국들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잘못도 자책하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이 없다고 토닥여주듯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포기할 것 없다는 응원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져도 된다.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